사람 잡은 오리고기. 경북 봉화군의 한 경로당에서 초복날 오리고기를 나눠 먹은 어르신들, 이 중태에 빠져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희 사건 파일에서도 그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는데요. 이게 단순 식중독이 아니었습니다. 피해를 당한 이 어르신들의 몸속에서 나와서는 안 될 게 검출이 됐습니다. 뭐가 검출이 된 겁니까? 네, 약간 의심이 되기도 했었는데 농약 성분이 검출이 됐습니다. 그것도 두 가지 성분이 검출이 됐는데요. 병원 의료진은 이분들의 치료를 위해서 위 세척액을 국과수에 정밀 감식을 의뢰했습니다. 그랬더니 살충제 성분인 유기인제가 검출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유기인제가 뭐예요? 네, 이 유기인제는요, 살충제 성분인데 사람이나 가축 그리고 농작물에 해가 되는 곤충 등 이제 절지 동물을 제거하는 효과를 가진 화학 물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것 외에 발견된 것은 이 특정 유기 염소계 약물도 검출이 됐는데요. 이 약물은 지난 2011년부터 생산이 중단된 상태라서 해당 약물은 해독제가 없다고 합니다. 잠깐만요. 2011년에 생산이 중단된 게 검출이 됐어요? 네, 그래서 언제 이게 구입을 해서 사용을 했던 건지는 모르겠는데 해독제가 없기 때문에 현재 사람 몸 안에서 자연히 분해되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병원에 가도 해독제가 없군요. 네, 그렇습니다. 다만 혈액과 소변에서는 농약이 검출되지 않아서요. 재검사를 통해서 결과를 다시 확인하겠다. 이렇게 경찰은 밝혔습니다. 해독제도 없는 농약이 위에서 나온 겁니다. 2011년에 이미 생산이 중단된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샀던 거 아니겠습니까? 마을 사람들은 처음부터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었습니다. 한눈에 봐도 식중독 등세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눈 가지고 깜짝깜짝 멀건 물을 자꾸 내놓더라고요. 그럼 살이 어른 것 같아요. 죽는다고 하면서 방에 넣더라네요. 식사요, 우리는 10시, 11시 반대 먹고요. 이 사람들은 12시가 넘어 먹었어요. 눈 바래니라고. 식사 시간도 조금 다른 것 같아요. 40명이지만 지금 이 피해를 당한 분은 조금 늦게 드셨답니다. 자, 결국 누군가 일부러 오리 불고기에 독극물을 넣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경찰에서는 누군가 그 음식에 농약을 넣은 것으로 보고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그 검출된 농약 중 하나가 사실은 음식의 미량으로 섞인 수준으로서는 이게 검출이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성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성분이 있다고 한다면 누가 일부러 넣은 거 아니냐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 농약으로 해서 단속해가지고 범인을 수사할 수 있을까 싶은 상황인데 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2011년도에 이 농약이 생산이 중단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농약이 많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렇죠. 그 전에 샀다고 한다면은 요걸 토대로 해서 수사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사건이 단서가 되기 때문에 농약의 중단된 시점하고 지금 싼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요걸 추적하게 되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오리 불고기 조리 과정에서 누가 넣은 것일까? 아니면 오리고기 말고 다른 음식에도 농약이 들어가 있었던 건 아닌지 궁금한 게 많아지는데요. 경상북도 관계자 얘기 들어봤더니 그날 제공된 식사는 이랬다고 합니다. 오리 불고기 안에는 별다른 재료가 없었다고 저희가 들었거든요. 그냥 기존 고춧가루랑 그냥 가진 양념에 파를 조금 썰어서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수박이나 이런 거는 추가해서 드렸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료수나 술도 드시는 게 없고 거기 정수기에 물만 드렸다고 저희는 알고 있거든요. 검체로 같이 배를 내놓은 상황입니다. 예. 자, 일단 다른 음식들도 검사는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피해자들의 공통점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까 식사 시간도 다른 분들이랑 조금 달랐다는 얘기도 있었고, 근데 그러는 사이에 피해자는 한 명이 더 늘었습니다. 앞선 피해자들과 같은 식탁에서 식사를 했던 분이 추가로 나온 거예요.
예, 맞습니다. 현재 이 중태에 빠지신 분들이 3분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지금 다른 이 같이 식사를 했던 한 분도 상태가 악화돼서 오늘 오전에 응급실로 이송이 되면서 중태에 빠진 피해자가 1명 더 늘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그리고 현재 사실관계에 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수사를 하고 있고 초동 단계이다 보니까는 어떻게 뭐 정해진 부분이 없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15일에 일단은 이 초복이었기 때문에 40여 명의 이 경로당 회원이 같이 식사를 했는데 이 중에서 같은 테이블에서 식사한 5명 중에 4명이 이 중태에 빠지다 보니까는 이와 관련하여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범죄가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자, 아까 그 주민 이야기도 10시, 11시 반에 식사 대부분 마치고 이제 경로당을 떠나셨고 5분 정도가 이제 늦게 오셔서 아까 뭐 누구 발해해 준다고 했나요? 그래가지고 늦게 왔답니다. 근데 그 5명 중에 4명이 이런 피해를 당한 겁니다. 추가 피해자의 가족은 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분이 원래는 경로당에 자주 가던 분이 아니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지검사에서도 어제 그 같은 그런 이제 농약 성분이 이제 나왔다. 네. 나와가니까 이제 곧바로 이제 해독제 달고 거기 세척하고 그래 놓고 이제 있는 상태인데 경로당은 자주 안 가는 편이에요. 목말이라고 노인에 이제 입회되어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이제 식사를 대접받았고 이제 맞아요. 중심으로 이제 오락했잖아요. 그때는 그냥 밥 먹으러 같이 계속 그거가 놀고 그지는 않아요. 자, 피해자가 4명이거든요. 그 중에는 대부분 이제 간부급들, 이른바 경로당의 회장님, 그리고 부회장님 뭐 등이어서 혹시 이 집행부 간부급들을 노린 뭐 앙심을 품은 사람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또 한 분은 평소에 경로당에 잘 가지도 않는 분이랍니다.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사건 전개 내용을 뒤집어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건 당일인 12시경 오리고기를 나눠 먹고 각자 취미생활을 위해서 흩어졌어요. 어떤 분은 노인복지관으로 갔고 어떤 분은 경로당으로 가긴 했는데 오후 2시 이후부터 같은 테이블에서 음식을 먹은 분들이 구토라든가 마비 증상으로 이제 쓰러지기 시작했던 것인데요. 그렇다면 범인이 회장단만 노린 것인가? 아니면 회장단을 노리지 않은 것인가? 그 테이블에 이제 이건 있습니다. 그 테이블에 꼭 회장단만 앉았다는 건 보장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애매한 상황인 것이죠. 그러면은 무작위로 음식을 넣어가지고 농약을 넣어가지고 먹은 사람을 다치겠는가? 이것도 궁금한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를 해봐야 되는데 어찌됐든 지금 상황에서는 경찰이 이제 전방위로 수사를 하다 보면은 실제적으로 이제 알 수는 있지만 그때 회원들의 동선이라든가 또 CCTV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예. 봐가지고 식당에 누가 들어왔고 누가 왔다 갔다 했고 이걸 확인하고 지금 경찰에서 뭐라고 하냐면 아직 용의자가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특정 장소 즉 음식점뿐만 아니라 경로당이라든지 장소에 매몰되지 않고 다양한 가능성을 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경찰의 수사를 지켜보면 어느 정도 그 상황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왜 하필 초복날이었을까? 그것도 무려 41명이 다 모인 분들을 보니까 41명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어요. 그 많은 분들이 모이는 날 범행을 택했을까? 아직 범행인지는 모릅니다. 왜 어떤 과정에서 농약이 검출됐는지는 따져봐야 됩니다만 누군가 일부러 넣었다면 왜 그날이었을까? 범죄 프로파일러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인원 중에 소수 인원이 식사했을 때 독극물을 투입을 했다면 자기가 유력한 용의자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본인은 안 다쳤으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 중에 한 명이면 내가 거기에 숨어져서 내가 드러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군중 속의 범죄라고 표현합니다. 자, 근데 왜 이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 이런 농약을 이용한 사건이 많을까요? 이번이 또 처음은 아니고요. 전에도 있었어요. 맞습니다. 과거에도 유사한 사례들이 발생한 적이 있었는데요. 대표적인 사례들 생각해 본다면 2015년에 상주에서 있었던 농약 사이다 사건도 있었고요. 2016년에는 청송에서 농약 소주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 2018년에는 포항에서 농약 고등어탕 사건이 있었는데요. 사실 이 비슷한 사례들의 공통점을 따져보자면 마을회관처럼 마을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범행이 일어났던 사례가 많았습니다. 특히 2018년도에 있었던 고등어탕 사건을 보면 그때 이제 아침 식사로 고등어탕을 준비했는데 이것을 먼저 맛을 봤던 동네 주민이 구토 증상을 보였는데요. 고등어탕에 농약 성분이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농약 사이다 사건이나 농약 소주 사건 같은 경우에도 마을 회관에서 농약이 들어있던 음료를 마시고 그 피해를 본 그런 사건들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일 때 이런 범행을 계획한 것 아니겠느냐 이런 부분들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물론 이번 사건이 누군가에서 의도적으로 발생한 건지는 좀 더 따져봐야 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웬만해서는 범행 도구나 이런 걸 말씀드리지 않는데 이번 사건은 이 농약이 검출이 되면서 단순 사고에서 사건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다는 점도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